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나타나 1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당시 중국 정부는 우한 지역을 폐쇄하고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 중이라 발표한 바 있지만 우한시의 최고 지도부인 마고창 중국 공산당 우한시 위원회 서기는 인터뷰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고 자책하는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그는 만약에 조금 일찍 현재와 같은 통제 조처를 취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며 전국적인 영향도 더 적었을 것이고 결과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조직적인 은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도 했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한 중국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리는데요. 만약 중국이 바이러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 세계가 함께 공조했다면 이 정도의 참담한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세계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은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중국을 믿지 않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건 가짜라는 믿음이 팽배하게 된 이유, 즉 그동안 중국이 정보를 왜곡, 은폐, 조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스 사태입니다. 2003년 세계를 강타했던 사스는 중국 정부의 사실 은폐와 조작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내에 돌고 있던 원인 불명의 감염자로 사람들이 죽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척하다 중국계 미국인이 홍콩을 방문 후 원인 불명의 감염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스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자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선전시에서 첫 사스 환자가 원인 불명 감염자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일 허위안시 위생청에서도 병원 내 원인 불명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1월 23일 광둥성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조사 지시를 하여 자체 예방 활동을 주문합니다. 2월 9일 광저우시에는 확진자가 100명이 돌파하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합니다. 중앙정보위생부에서는 광저우시에 조사단을 급파합니다. 2월 10일 중국 정부는 WHO에 광둥성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광둥성 내에 WHO 조사단 파견은 거부합니다. 2월 12일 중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전염병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합니다. 3월 5일 WHO에서는 중국 광둥성 내에 발생한 전염병을 사스라 명명합니다. 3월 중순 무렵 중국계 미국인이 홍콩을 방문한 후 원인 불명의 감염에 의해 사망하면서 사스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4월 2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사스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화합니다. 만약 미국인이 죽지 않았다면 과연 대외 공식화했을까요? 아무튼 WHO 조사단은 광둥성에 진입하게 되면서 사스 바이러스를 조사합니다. 4월 3일 중국 위생장관은 언론에게 중국 정부는 이미 사스 문제를 면밀히 대처해 왔으며 이 질병의 확산은 이미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던 4월 8일 미국 타임지는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중국 301호 통합병원 소속 의사 장량용 박사가 중국 정부의 발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며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이뿐 아니라 WHO 조사단이 북경에 도착하기 직전 베이징 병원들에 있던 수많은 사스 확진 환자들은 조사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산당 고위 관부를 치료하던 한 여의사는 정부가 사스 현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서 위생성 내부 문건을 봤는데 여기에는 베이징에만 200에서 300명의 사스 확진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대한 대외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태가 만만치 않게 되자 4월 18일 후진타오 주석은 사스 은폐를 중지하라고 보건당국에 지시를 내립니다. 사스가 발병한 지 4달이 지나서야 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예방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전력이 있다 보니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도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조작 의혹입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는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으며 대체적 방법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려 애씁니다. 인공위성으로 야간 빛의 강도와 적외선 영역 등을 분석해 중국 공장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건수를 통계 분석하여 경제 활성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행 검색 건수가 동일 기간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왜곡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견제할 자들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좋다고 해야만 중국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권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신 잘 먹고 잘 살게는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국 정부인 만큼 통계 조작을 하고자 하는 유인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지방정부인데요. 지방정부는 경제 실적이 나쁠 경우 승진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통계를 부풀리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는지 만성적인 통계 부풀리기를 근절하고자 통계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통계 행위에 대해 무관용 방침을 밝혔지만 조작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상 지방 정치 시스템의 통계 조작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운동입니다. 고질적인 중국의 통계 조작은 사실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마오쩌둥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애초에 태생부터 조작을 하더라도 인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적합한 통치라고 생각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현대에 와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통계 조작을 통해 인민들을 달래고 무마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장본인입니다. 1958년 마오쩌둥의 지도로 발표된 대약진 운동의 안내서 공작반복 60조의 제9조에는 생산계획 관련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부는 달성 가능한 목표량에 관한 것으로 대외 발표용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장부는 예상량으로 이것은 공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또한 두 가지 장부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의 첫 번째 장부는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생산량이다.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장부는 지방정부의 예상량이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장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즉 이들은 이중장부 체계를 운영해오면서 이 중 하나는 외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런 전통을 계승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는 고질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외부를 속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해왔는데 지방정부는 한술 더 떠서 중앙정부를 속인 사례가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마오쩌둥은 1958년에서 1962년간 야심차게 대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나 되었죠. 하지만 당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의 쌀 수확량이 급증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를 들은 중앙정부는 풍년인 줄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각 지역에서 혼나기 싫어 당 중앙에 부풀려 보고한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중국 중앙정부는 식량 공출량을 더 늘렸고 결국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잘못된 통계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가 가져온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깟 숫자 좀 바꿨다고 별일 있겠냐는 태도는 사실상 대량 학살 무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쓰도록 냅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범인은 없으며 진짜 범인은 자기가 악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중국 재무제표의 심각한 분식입니다. 외부인을 속이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기업들 역시 분식이 너무 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재무제표상의 숫자에 비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상당한 괴리를 보입니다. 이익에 비해 너무나 매력적인 주가에 현혹되어 중국 기업에 투자하다 상장 폐지를 당하고 나면
중국이 말하는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07년 이후 24개의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했지만 이 중 11개가 퇴출당했습니다. 중국 고섬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가 밝혀졌으며 중국 원양관리, 완리는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당합니다. 괜히 중국이 미워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를 당해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로 눈을 가리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군가는 통계 조작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우리는 통계 속에 가려진 무언가를 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통계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